지금 2026년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우리는 이미 4단계 독재의 고착화 단계에 진입했고 5단계 경제적 파탄으로 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재명은 5월까지 보유세 폭탄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어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런 투로 대놓고 국민을 협박하고 집 가진 국민들을 죄인으로 조롱하고 비아냥댑니다. 가진 게 죄가 되는 세상, 이것이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공포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하면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먼 훗날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2024년 12월 3일을 어떻게 기록할까요? 지금 여의도 정치권과 좌파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역사의 낙오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법정은 그날을 전혀 다르게 기록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독재의 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입법, 사법, 검찰, 경찰, 언론까지 모두 장악해버린 거대한 부정선거 카르텔 앞에서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가 던질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승부수이자 부정선거라는 금기어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처절한 호루라기 소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국민들의 뇌리에는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가 뚜렷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 부정선거를 윤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인식했던 것인지 그것을 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명을 듣고 나시면 윤 대통령이 얼마나 고뇌했으며 국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칫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한 번도 접힌 적이 없는 돈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풀이 붙어서 손으로 떼기가 어려운 투표지,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2번 기표 투표지가 1번으로 분류되는 분류기 조작 증거 영상, 새벽에 사전투표함을 열고 수상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장면, 이런 증거 영상, 분류기가 불법적으로 화웨이 와이파이 백도어를 가지고 있다는 의혹 등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BI를 동원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 수사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미국의 부정선거에 5개의 국가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5개의 국가 중 하나는 바로 대한민국임을 FBI 수사 상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발작하고 이준석이와 일부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이 발작적으로 사전선거를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짜 보수 이준석, 위장 보수 한동훈과 그 추종 세력들,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조차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발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음모론이다, 보수를 망치는 길이다라면서 자유보수 국민의 입을 틀어 막으려 합니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철저히 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하자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화들짝 놀라면서 화를 내는 것일까요? 저들이 바로 범인이거나 최소한 공범이라는 의심이, 그런 합리적 의심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세계적인 석학들이 제시한 이론에 비추어 냉철하게 단계별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 단계 중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도록 제시한 것입니다. 학자들의 견해도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이 분석을 들어보시면 이분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 파멸의 길 어느 지점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 국민들이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왜 죽게 되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영상의 공유, 그리고 정성스러운 댓글은 우리가 보여주는 자유보수의 여론이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고 여러분의 파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을 미루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이번 기회에 구독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선거란 무엇일까요? 선거란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정의, 데피니션이자 최후의 보루일 것입니다.
만약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내가 좋아했고 내가 지지했던 특정 후보가 당선되고 낙선하는 문제를 넘어 그것은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민주주의의 암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치학계 그리고 사회학계의 거장들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경고해 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를 반영해서 부정선거가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치명적으로 파괴하는지 그 과정을 자유민주국가 멸망 5단계 시나리오로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멸망의 그 첫 번째 단계는 부정선거로 인해서 통치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은 정부는 그날로 조직폭력배, 즉 조폭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정치 철학의 거두 막스 베버는 현대 국가의 권위는 공정한 절차, 즉 선거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세력은 법적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 존 락크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시민은 정부의 권력을 위임하고 정부는 시민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선거가 조작되는 것은 이러한 신성한 계약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이게 파기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시민은 권력을 정부에 위임한 적이 없게 됩니다. 즉 정부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공권력이라는 무기를 가진 점령군이나 조폭과 같은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러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내 표를 도둑질해간 자들이 청와대와 국회를 점령하고 있다는 그 박탈감, 그래서 사회계약을 파기한 주체, 이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인 우리는 권력을 위임하지 않았노라고, 우리는 저자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통치 정당성이 없는 권력, 즉 부정선거로 권력을 잡은 정부나 의회 권력에 대해서 국민은 불복종하거나 저항할 권리, 이것을 자행권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이 자행권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집권한 정부는 rule of law, 법치가 아닌 힘에 의한 지배, rule by force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이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권, 즉 하늘이 주신 권리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30여 차례에 걸쳐서 국가기관장과 검사들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던 의회 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국가 멸망의 두 번째 단계는 부정선거는 국정 파탄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라는 정치경제학자는 자신의 선출인단 이론 Electorate Theory에서 부정선거가 왜 필연적으로 부패와 무능을 낳는지, 그리고 집권 세력이 왜 국민을 무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부정선거는 책임정치를 실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에서 정치인은 재선을 위해 유권자인 국민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정선거 시스템을 가진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은 선거를 언제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정 세력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되고 반발하는 소수 계층은 협박하고 억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나무인격으로 국민들이 만약에 저항하면 어쩌라고요 하면서 국정을 끌고 갈 것입니다. 둘째, 부정선거는 권력의 사유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정치인이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표는 국민이 주지만 당락은 서버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부정을 저지르는 기술자, 즉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조작을 지원하는 세력과 부정을 덮어주는 세력 기관, 예를 들어 법원과 주요 언론 등 소수의 핵심 집단만 매수하면 얼마든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낳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사라지고 국가 예산은 조작 세력을 먹여 살리는 데 탕진됩니다. 이준석 같은 자들이 왜 중국인 유권자 문제에 침묵하고 사전투표 폐지를 반대하겠습니까? 그의 정치적 생명이 국민이 아니라
선관위라는 특정한 시스템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추정이 여러분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음 국가 멸망의 세 번째 단계는 부정선거가 가져오는 사회적 신뢰 자본의 붕괴, 그리고 극단적인 분열과 대립입니다.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데니얼 지블렛은 자신들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선거관리기구 즉 중앙선관위를 경기의 심판에 비유하면서 이 심판을 매수했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 붕괴의 핵심 징후라고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도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게 됩니다. 선거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이 퍼지면 국민은 법원, 검찰, 경찰, 언론 등 모든 중재기관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모두가 한패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척하지만 부정선거 이슈 앞에서는 한통속이 되어서 약속이라도 하듯이 침묵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침묵도 때로는 웅변이 되고 유력한 반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최근 좌우파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온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마저 어느 한 토론회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패널에게 부정선거를 그렇게 확신하세요? 라고 되묻는데 제가 진심으로 충격이었습니다. 둘째, 선거에 대한 불신은 내전적 상황을 일으킵니다. 국민은 조작된 승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도둑맞은 패자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양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는 물리적 충돌이나 심리적인 내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상 이 단계에 진입한 지 오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음, 부정선거로 인한 국가 멸망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독재의 고착화와 공포정치입니다. 부정선거를 한번 저지른 세력은 절대 권력에서 스스로 자진해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독재자의 딜레마, The Dictator's Dilemma입니다. 내려오고 싶어도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첫째, 퇴로가 없습니다. 권력을 잃는 순간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고 자신들은 감옥에 가거나 처형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세력이 왜 저토록 사생결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 들겠습니까?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만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시에 선관위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얘기는 부정선거는 저들의 목숨이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 아니 용서할래야 할 수도 없다.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악순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화됩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은 그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더 대담하고 더 정교한 조작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과 여론조사 업체들을 더 강하게 통제하고 대법원 판사들의 수를 대폭 늘려서 사법부를 더 확실하게 장악하고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반대파를 사찰하고 탄압하는 전체주의적 공포정치로 급격히 이동합니다. 제2의 언론으로서 유튜브를 탄압하고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도 그 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아담 셰버르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집권 세력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즉 여당이 야당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 말입니다. 부정선거는 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나라, 그 나라는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국가 멸망의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면 부정선거가 일상이 된 국가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되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되게 됩니다. 부정선거는 경제에도 치명적입니다.
첫째, 불확실성이 증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시장 경제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선거가 조작되는 나라는 법치가 무너진 나라입니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쿠팡을 저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게 매도하고 죄인 취급하고 천문학적인 벌금을 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국가의 법치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국제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보고서 등 각종 경제 지표를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을 떠나는 고액 순자산가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이미 세계 4위권의 자산가 유출을 기록하더니 최근에 2026년 초 통계에서는 무려 2,800여 명의 자산가가 한국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 상공회의소의 발표에 대해서 발끈해서 가짜뉴스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상공회의소장인 최태원 회장이 죄송하다면서 아무 죄도 없이 넙죽 엎드리는 꼴을 우리 국민들은 목격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참으로 비참하지 않으십니까? 자산가들이 떠나버리면 대한민국은 일자리도 없고 빈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살기 위해서 여자들이 몸을 팔아야 하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먼 얘기가 아닙니다. 둘째, 약탈적 경제로 경제 구조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정권은 정권 유지 비용 또는 선거 조작 세력 관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을 협박하거나 세금을 약탈적으로 걷게 되며, 이는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 사례처럼 결국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느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언컨대 우리는 이미 4단계 독재의 고착화 단계에 진입했고 5단계 경제적 파탄으로 질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재명은 5월까지 보유세 폭탄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어디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런 투로 대놓고 국민을 협박하고 집 가진 국민들을 죄인으로 조롱하고 비아냥댑니다. 가진 게 죄가 되는 세상, 이것이 이재명이 만들고 있는 공포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하면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국민이 주권을 도둑맞아 개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 사법, 행정은 조작 카르텔에 의해서 한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흔적이 다수 읽히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학자들의 견해처럼 이 나라가 선거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단계 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게다가 요즘엔 국민의힘 내의 위장 보수 세력마저도 이에 부역하는 듯한 움직임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마저, 그들에게서마저 이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들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부정선거론의 허구를 깨겠다면서 토론회를 하겠다는 이준석을 우리 전한길 열사가 깨뜨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이준석과 한동훈 그리고 그 일부 졸개들은 부정선거 얘기만 나오면 그토록 발작적으로 반응할까요? 어쩌면 이 자들의 정치 생명이 국민의 표가 아니라 조작된 선거 시스템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면 그래도 저런 태도를 보일까요? 제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제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저들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더 이상 제도권 정치에 희망을 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먹물이 잔뜩 묻은 정치인들, 검은 돈과 조작된 표로 권력을 유지하는 좌파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던진 12.3 승부수, 그 승관 외침의 소리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목숨 걸고 알리려 했던 진실을 이어받아야 하고 그의 차가운 감옥에서의 고난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자, 그게 우리 모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의 투쟁이 만약 한계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트럼프의 미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유진영이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언론들만 침묵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내에서 저들의 언론 장악과 사법부 장악으로 인해 더 이상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우리가 저항할 수단이 모두 봉쇄된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더 이상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님을, 선거가 죽었고 법치가 사망했음을 전 세계를 향하여 고발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저 부정선거 세력을 고립시키고 밖으로부터 안을 향해 진실의 폭탄을 투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가 아니라 기적처럼 태어나서 위대하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나라를 도둑놈들에게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지면 나라는 죽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의 무결성을 되찾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시간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